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감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 자문 김정수 운용역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어떠셨어요? 오늘 장 어땠냐고요? 좋았어요. 네, 반등을 해서 여기에서 어떤 점이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오늘 장에서 어떤 점이 중요해요? 오늘 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쭉 전략의 연장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왜 많고 많은 숫자들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숫자가 있잖아요. 2440.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되게 사람들이 가볍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숫자들인데. 요게 이제 시스템에서 제가 뽑은 가격이거든요. 그 옵션 가격들 보면은 이제 고가하고 저가에서 1.2, 2.5, 3.5, 4.85, 5.1, 6.85, 7.1, 8.1, 9.1 요 숫자가 무조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요거 빨간 거 기준으로 아래 위에가 이제 16개씩 우리나라가 만들어지고.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투자 주체들이. 그리고 세금 안 내요. 그래서 저걸 지수로 환산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략 어떻게 제시했는지 잘 한번 복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2,500,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400, 지난주가 이제 2,400까지 붕괴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수령 기준으로 제시해드렸던 자리가 2,440이었죠. 그리고 세로로 선을 두 개를 걸어. 세로로. 그게 언제냐면은 11월 7일. 그죠? 11월 초. 저 때가 자금이 한번 뒤틀렸을 때다.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그죠? 저 자금이 뒤틀렸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트럼프 2.0 수혜주. 그래서 우주항공. 그래서 우주항공 많이 빠져서 조정 나와서 하나 시스템 어떻게 버려야 되냐 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전략 바꾼 적 없다. 이게 급등한 다음에 좋아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미리미리 다 내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HVM은 제가 2만 원 밑이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선을 여기 돈 들어왔던 시점이다. 그리고 제가 조선주 이야기했잖아요. 조선주. 현대중공업하고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대빵. 그 조선주 없으면 뭐 사라고 했어요? 건설주 사면 되는 거죠. 건설주. 아니 건설기계. HD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그죠? 그 다음에 전력주하고 원전주. 원전주는, 좀 추가 매수 시점 좀 기다려보자는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 좀 반응하는 주식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제 이쪽도 좀 신호가 나오는 것 같고, 전력주든. 그러면은 오늘 저는 뭘 봤냐면, 그냥 또 하네. 같은 거 반복되네. 예, 무슨 얘기냐. 2440에서 그냥 꼬리 다네. 그리고 꼬리 다는 데 있어서 자금의 규모가 7조 정도 되니까 가장 먼저 매수세가 붙는 쪽이 수출주가 아니라 트럼프 2.0의 수혜주들부터 자금이 먼저 붙네. 그럼 이쪽을 계속하면 되겠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키워드가 이거니까 이것만 하는 거예요. 돈이 더 붙으면 그때는 좀 더 다른 쪽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 멋지게 13% 급등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항공우주도 자금이 좀 붙고 그 다음에 HVM도 2만 원 깨자마자 매수세가 붙고. 근데 이게 그 전에 조선주 쪽에서 자금이 먼저 들어왔었잖아.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현대마린, 그죠? 현대미포조선. 그럼 조선주, 지난주에 랠리가 나왔었을 때, 지금 현재 11월, 그죠? 7일 제가 첫 번째 선으로 그었던 자리, 그 구간에서 자금이 들어왔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우주항공 쪽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적어도 이쪽을 버리거나 추가하면 시점을 잡았으면 되는 거죠. 버리는 우만 없었으면 되는 거죠. 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 구간에 뭐 전고점이 안 돌파돼서 그렇지 다른 주식들 막 30% 20% 폭락 나왔을 때 배터리 신저가들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주식은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거잖아요. 돈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이 지수 기준이 자 봐봐요. 정말 얼마나 많은 수많은 변수들이 나왔는데 2500, 2400 장기 박스권 딱 제시하고 냅두면 2440 꼬리. 그리고 10주 이상 자금 붙으면은 요 구간 2440에서 얼마를 이야기할까요, 제가? 여기서 10조, 12조 정도 자금 붙어요. 바이오 중심주하고 그다음에 수주주 3명 붙어요. 10조 이상 12조. 그럼 얼마 갈까요? 2590. 이거 여러분들 지난주 찾아보면은 아마 이 내용 그대로 나올 거예요. 이거 실천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자,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서 알 수 있어요. 바이오가 한 수 위인 거예요. 오늘 신저가 나온 다음에 꼬리 달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 LG 에너지 솔루션 신저가 나왔잖아요. 삼성전자도 좀 뭐 반등 나오려고 시도는 했지만 확실히 내가 너보다 위야. 이게 뭐예요? 바이오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이오 내가 너희들보다 한 수 위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수출주,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나한테 다 나를 앞으로 섬겨 이거예요. 바이오가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왜? 트럼프한테 바이오는 득이 되거든.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제 4번 정도 에서 2번으로 다운됐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야 됐고 트럼프 2.0의 수혜주 쪽으로 나는 돈을 쏠 거야. 근데 지금 시장의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한 7조 정도 되는 수준에서 계속 머무를래. 아직 대한민국 너희들 탄핵과 관련된 이슈가 큰 마무리는 됐지만 아직 이게 종결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뭉텅이 돈은 주지는 않을 거고 너희들 애간장 녹이면서 거래를 하게 할 거야. 이 신호를 시장에서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 기조 전략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로 제가 세로로 선을 그으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11월 7일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언제겠습니까? 12월 3일이죠, 당연히.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날 돈이 한번 또, 비틀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겼던 게 정치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 그 자금들도 저는 쉽게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리기판 테마가 붙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11월 요 초에는 어떤 자금이 붙었냐면은 미국에서 자금이 오면서 시장의 자금 구도 딱 바뀌어가지고 우주항공, 조선, 전력, 건설기, 원전주 할 거야? 그럼 너희들은 돈 벌게 해줄게. 밀렸어? 잘만 사도 그럼 너희들 돈 벌게 해줄게. 이게 지금 시장이 주고 있는 신호예요. 없어? 말 안 들을 거야? 그럼 넌 계좌 계속 뒤로 갈 거야. 너 계속 신저가 인생 살래? 아니면 날 섬겨. 트럼프 2.0에서 수혜된 주식 토달지 마. 돈 여기 난 들어갈 거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 너희들 경기 여건 어렵잖니? 그러니까 내가 뭉터기 주는 못 주겠어. 그러니까 속도 조절하면서 이쪽 5마리 계속 돌려. 그럼 넌 돈 벌게 해줄게. 이게 돈이 주는 신호고요. 조금 더 화끈하게 놀고 싶니? 그러면은 내가 테마주를 하나 만들어줄게. 정치 테마주. 그죠? 뭐 이재명 테마주, 우원식 테마주 막 이런 테마주 붙지 안철수 테마주 막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이게 12월 3일부터 붙는데 여기 유리기판 테마도 붙는 거죠. 그래서 IT 섹터 쪽에서 상대적으로 유리기판 쪽으로 붙는 애가 이제 삼성전기가 있고 그다음에 SKC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은 구도가 되고 나머지는 다 수면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지수는 계속 박스권 형태를 지속할 거다라고 이제 저는 시장을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 다음의 흐름은 어떻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걸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볼 수도 있다. 앵커 이게 시간이 몇 분 정도 남았습니까? 예, 한 2분 내로 마무리해 주세요. 아쉽네요. 그죠? 근데 계속 하면 되니까. 자, 봐봐요. 이건 제가 세운 이론인데요. 어디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주식을 요런 관점으로도 한번 바라봐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일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좀 높은 확률로. 전 요렇게 시장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구체화하는 게 또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는 전체 1등주의 탄생과 소멸 단계. 지금 지수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의 행군 단계는 지금 왔어요. 해외 시장 가는데 우리나라는 소외받아. 막 셀트리온 실적 계속 잘 나오는데 소외받아. 바이오 급등 나는데 소외받아. 이게 고난의 행군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특히나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역경 극복. 야, 신용 반대 매매 나와, 신저가 나와. 근데 이제 대기 매수가 나오는 거야. 환율 1450원 무섭지? 근데도 주식시장이 반등이 나와. 해외시장 폭락이 나와. 외부에서 계속 공격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저점을 높이는 주식이 많이 나오고 이슈에 반응하는 주식들이 많아요. 역경을 극복하고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주식이 지금 나오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런 게 지금 2번 단계가 나오는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순위가 바뀔 거예요. 순위 찬탈 단계로 이제 갈 겁니다. 앞으로 시장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슈가 되려면 그 제자리에 있으면 이슈는 되지 않아요. 뉴스에서 떠들고 언론을 만들려면 시총 순위가 바뀌어야 됩니다. 현대자동차를 셀트리온 시총을 잡아먹어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주식들 시총이 바뀌는 지점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440을 기준으로 꼬리를 보는데 신용이나 반대 매매가 나오면 수출주 3인방에 대한 대기매 있으면 확인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10조, 12조 붙으면은 2590까지 열리는데 여기서 시총을 제일 먼저 역전하는 섹터가 이번 구간 전체 1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금 이는 순위 찬탈 단계로 넘어갈 거다. 구세력을 잡아먹고 신세력이 들어와서 그 자금을 가져가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세력 규합 상태가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동조화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시장은 3단계, 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시장인 거니까 이 박스권에 대한 거를 길게 준비하시고 시장에서 돈이 쏠리는 쪽, 트럼프 2.0에 대한 수혜주 쪽, 딴 거 보지 말고 이쪽이 메인이에요. 알겠죠? 이쪽을 계속 돌리라고. 그리고 나서 10조, 12조 보면은 수출주 3인방도 비싸게 팔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제 대응 전략 잘 참고해서 성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말미에 시간이 좀 짧았는데요. 내일 이 시간이 있으니까요. 이어지는 전략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